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사회 A형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정리 잘 하시면서 내 걸로 만드시면서 같이 오셔야 돼요. 꼭 먼저 문제 푸시고 저랑 같이 풀어가시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성장 발달에 대한 상반기 보건교사 연수교재 중 일부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발달 단계 그리고 니은의 아동기 놀이의 유형에 대해서 순서대로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동의 성장 발달 너무너무 중요하죠. 각 과목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아동 간호학에서 성장 발달은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예요. 사실 질환 부분은 물론 아동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질환들이 있기는 하지만 성인이랑 같이 겹친단 말이에요. 그럼 성인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어요. 성장 발달은요. 오로지 아동 간호학에서만 나오죠. 우리가 보건교사로서 아동의 성장 발달, 청소년들의 특징, 그것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케어하고 관리하고 건강 유지 증진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예요. 이 아이들의 특징을 보고 이 특징을 봤을 때 이 아동의 발달 단계를 캐치해내고 그래서 이 발달 단계에서 이 아이들의 발달 과업을 생각해 보는 거. 이런 연결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성장 발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발달 단계 뭐야? 그리고 놀이의 유형은 뭐야?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놀이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요. 근데 이 놀이라는 게 발달 단계에 따라 특징적인 놀이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장 발달을 이해 쭉 봐지면서 자, 성장 발달은 보통 하나의 단위로 일컬어지고 한 개인의 일생 동안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의 총체를 표현한다. 아동 발달 영역의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아동 발달과 행동을 대략적인 연령별 특성에 따라 간단하게 분류한다. 이러한 단계별 연령 범위는 임의로 결정되고 이는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다수 아동에게 공통적으로 분명하게 발달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특수한 발달 과업이 달성되는 되는 등 아동끼리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령의 발달 단계별 분류는 아동의 발달을 설명함에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 아니 물론 있잖아. 아이들마다 그 속도가 좀 다르기는 해. 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니 얘를 알고 있는 것이 좋겠어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신뢰감대, 불신감, 시기의 아동의 특징은 쾌락을 느끼는 중요한 감각은 입이다. 신체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낀다. 대상의 영속성의 개념이 성취되고 물체가 시야에 놓인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유치가 나는 시기로 맨 처음 나는 아래 중앙 문치는 대략 6에서 10개월에 나타나게 되고 뒤이어 위 중앙 문치가 나타난다. 지금 영아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영아기에 에릭슨은 신뢰감대 불신감이라고 얘기했어. 에릭슨에 대한 이론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기억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물었는데 영아기야, 유아기야, 학년 전기야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이러한 특성을 가진 아동의 발달 단계가 에릭슨은 뭐라고 했어?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물은 거거든요. 그럼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아셔야 돼요. 문제를 봤더니 그래 이런 발달 특징을 가진 아이들은 어느 단계야? 영아기야, 유아기야, 학년 전기야, 학년기야, 청소년기야 이걸 물어본 다음에 자 이러한 단계를 에릭슨은 무슨 단계의 시기라고 했어? 이렇게 물었다고요. 에릭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근데 프로이드는 이 시기를 뭐라고 했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꼭 아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젯, 콜버그까지 가요. 영아기, 유아기, 학년전기, 학년기, 청소년기 일단 청소년기까지 가자고요. 그런 다음 이렇게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제는 횡으로 볼 수도 있어야 한다. 아, 프로이드는 학문기라고 얘기했고 이때 에릭슨은 자율감대 수치심이라고 얘기를 했어.
피아젯은 전조작기 전개념기라고 했거든. 이걸 아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또 전체적으로 보실 수도 있으셔야 된다는 거. 자, 에릭슨 보고 가겠습니다. 에릭슨의 사회심리적 발달 이론, 출생에서 1세까지 영아기의 신뢰감 대 불신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가 이 발달 시기에 꼭 이루어야 할 발달 과업은 신뢰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뢰감을 이루지 못하면 불신감이 생겨. 신뢰감, 영아와 어머니와의 사회적 관계가 중심된다. 주 양육자라고 보시면 되죠. 타인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는 시기로 인성 발달의 초석이 되고 신뢰감 형성을 위해서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자, 1세에서 3세 유아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자율성 대 수치심이에요. 자율성을 갖는 것이 발달 과업이다. 배변의 통제가 자기 자신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때 배변 훈련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드는 이때를 학문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서고 걷고 자기 신체에 대해서 활발한 탐색과 함께 최초의 자기 주장이 나타납니다. 최초의 자기 주장, 자율성과 연관이 되죠. 자기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고 이 시기에 어른들이 자율성을 존중해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면 아이들은 수치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밥도 혼자 먹으려고 하고요. 신발도 혼자 신으려고 하고요. 지켜보는 어른들은 답답하죠. 계속 흘리고 잘 못하고 시간 걸리고 그래서 막 내가 할게,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율성을 확립할 수가 없다. 자, 거부증과 의식주의는 자율성을 추구하는 유아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자, 거부증, 의식주의 알아두셔야죠.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의식이잖아요. 하나의 징후라고요. 그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요청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부증을 나타낸다. 일단 내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고 내 주장을 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할래? 라고 했을 때 무조건 나의 주장을 펼쳐 보일 기회, 나의 주장을 한번 표현해 보기 위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의식주의, 동일성과 신뢰를 유지하려는 욕구로 유아에게 편안함을 제공한다. 자율성을 갖는 동시에 편안하고 싶어요. 거부증과 의식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유아, 자율성 대 수치심 시기입니다. 자, 3세에서 6세 학년 전기로 가면요. 솔선감 대 죄책감으로 갑니다. 자, 솔선감을 발달 과업으로 삼는다. 목표 지향적인 행동, 경쟁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주도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단계, 아동의 자기 주도적 행동을 최대한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고 초자, 양심의 발달, 포인트 잡아주세요. 이 발달이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자, 유아기 말경에 시작하게 되고 학년 전기 아동이 습득해야 할 주요 발달 과업이다. 자, 초자와 양심이 발달하는 시기는 유아기지만 얘가 주체적으로 발달하는 그 시기는 학년 전기. 자, 근면감 대 열등감입니다. 6세에서 11세 학년기 얘기하는 거죠. 자, 유용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얘들이 이제 학교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시기예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열심히 배우고 일하려고 노력하면서 근면성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 근면하다. 아이들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신에게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자아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이다. 그래서 이때 선생님의 칭찬, 괜찮은 어른의 칭찬, 관심 굉장히 중요하죠. 주위에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 칭찬이 필요합니다. 자, 정체감 대 역할 혼미,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12에서 15세.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하고 싶어요. 신체적인 성숙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입니다. 자기의 존재 위치, 능력, 역할, 책임에 대한 의식을 갖는 시기이다. 자아 정체감이라고 얘기하죠. 자, 성 역할과 직업 선택에서 안정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혼미에 빠지게 되죠. 자, 청소년기에 내 진로를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업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16세에서 청년기까지 친밀성 대 고립감.
인간이 정말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성적 친밀감은 물론 사회적 친밀감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 결혼하고요, 사회생활하고요, 그런 친밀감을 얘기합니다. 자, 안락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으면 사회적 공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친밀성이 발달 과업이니 이루지 못하면 고립감 느끼죠. 자, 생산성 대 침체성. 이때 경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합니다. 자, 가정을 이뤄서 다음 세대를 형성하고 지도하는 데 관심을 갖고 직업 성취와 함께 예술적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이다. 생산성이 결여된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일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게 되고 인간관계는 황폐화하게 된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갑니다. 이제 사망까지를 얘기할 거예요. 통합성 대 절망감. 자아 발달의 지금까지의 전 단계를 종합하고 통합하고 평가하는 시기이다. 통합성은 모든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보고 겸허하고도 확고하게 나는 만족스럽다라고 확신하는 데서 온다. 내 인생을 마지막에 잘 결론 내리는 거, 잘 통합하는 거, 그것이 이 시기의 발달 과업입니다. 자, 절망감은 죽음에 대해서 감추어진 두려움, 되돌릴 수 없는 실패, 희망했던 것에 대한 계속적인 미련으로 나타납니다. 자, 에릭슨은 이렇게 8단계로 얘기를 했어요. 발달 과업들, 그리고 이 발달 과업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 당연히 기억하셔야 돼요. 시기에 따라 과업을 기억하고 특징을 기억합니다. 자, 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놀이를 통해 성장 발달하게 되고 그 시기에 특징적인 놀이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관적 놀이. 방관한다. 무슨 말이에요? 나 그냥 지켜볼래? 이 얘기죠. 다른 아동이 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요. 직접 그 놀이에 참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아동의 상호작용을 주시하려는 능동적인 관심은 있지만 참여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어요. 소니 형제가 공을 튕기면서 노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방관자적 역할의 일반적인 예이다. 아주 초기의 놀이의 형태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독놀이. 지켜만 보다가 이제 혼자 놀기 시작해요.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아동이 사용하는 것과 다른 장난감을 이용해서 혼자 놀게 됩니다. 혼자 놀게 돼요. 같이 다른 아동이랑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놀지 않고요. 각자의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다른 아동이 주위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아요. 이 아동의 관심은 자신만의 행위에 집중돼 있고 이런 행위는 다른 아동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추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있구나. 있으니까 좋아.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그냥 나 혼자 놀래 라고 하는 것이 단독놀이. 자, 평행놀이입니다. 유아의 특징적인 놀이 방식 포인트 잡아주세요. 혼자 놀기는 하지만 다른 아동이 함께 있는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같은 장소에 아이가 있어요. 자기 주위에 다른 아동이 갖고 노는 것과 같은 장난감으로 놀지만 서로 자기 것이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우리 둘이 있어.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더라도 같이 놀지 않아요. 평행놀이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각자 옆에서 놀지만 다른 아동과 어울려 노는 것은 아니다. 연합놀이, 학년정기로 갑니다. 포인트 잡고요. 다 같이 놀아요. 이제는 같이 놀아요. 섞여서 논다고요. 심지어 동일한 행위를 하지만 조직이나 업무 구분, 통솔자의 설정, 상호 목표와 같은 약속은 없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없어요. 통솔자 없어요. 목표 없어요. 아동끼리 서로 놀이기구를 빌려주거나 빌리고 마차나 세발 자전거를 타면서 서로 따라다니고 때때로 누구를 놀이그룹에 포함시켜 줄 것인가를 제어하는 시도는 합니다. 각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데 그 이유는 단체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이거 하자. 그런 목표가 없죠.
자, 상당량의 행동적 접촉이 일어났는데 한 아동이 어떤 시작을 하면 나머지 아동도 그 본보기를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따라하기. 두 명의 아동이 인형을 가지고 노는데 서로의 인형 옷을 빌리기도 하고 비슷한 대화를 하기도 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인형놀이를 하지만 자, 둘 중 누구도 상대의 행위를 지시하거나 놀이의 제한에 관해서 규칙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규칙이 없다, 목표 없다, 통솔자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연합놀이, 그러나 같이 논다. 학년 전기 특징적인 놀이입니다. 자, 협동으로 갑니다. 협동놀이는요, 학령기의 특징적인 놀이 방식입니다. 조직적이다. 자, 조직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만의 목표가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역할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아동과 함께 단체 내에서 놀이가 이루어집니다. 경쟁적인 목표를 달성하거나 목표 있다니까요. 어른들처럼 단체 생활의 상황을 연극적으로 꾸미거나 형식적인 게임을 하는 등 뭔가 만들거나 완수하기 위해서 놀이 행동을 계획하고 토론합니다.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토론 있다. 그룹은 느슨하게 조직되나 소속 혹은 비소속의 인식은 명확하다. 나랑 친한 아이, 우리랑 친한 아이, 우리랑 같이 노는 아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활동과 행동을 조직하고 업무를 분담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리더와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확실하게 성립돼 있고 역할을 나눠주고 할 일을 지시하는 한두 명의 우두머리에 의해서 활동이 통제가 된다. 자,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다른 아동이 하는 일을 다른 아동이 보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리만의 목표가 있어. 우리만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이 있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로 토의하고 얘기를 해요. 협동놀이에요. 자, 지켜만 보다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각자 놀다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게 놀다가 같이 놀지만 구체적인 목표 없고 이제는 우리만의 확실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놀고 이렇게 발달을 합니다. 협동놀이까지. 자, 성장 발달의 이해, 성장 발달 이렇게 해서 중요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신뢰감 대 불신감 시기 아동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봐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의지 표현이래요. 요청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너 이거 할래? 안 해! 이거 하자. 싫어. 거부증을 보이는 거. 언제? 의식주의는 동일성과 신뢰를 유지하려는 욕구로 편안함을 제공한다. 자, 의식주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부증과 의식주의 언제 일어나요? 유아 시기에 일어나요. 유아기 때. 사회적 도덕의 설립과 부가적 적응 과정인 초자화와 양심의 초기 단계가 시른다. 초자화와 양심이 시작하는 것은 유아. 제대로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은 학년 전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피아제시 얘기했어요. 피아제시 전조적기에는 이렇게 자아중심적 사고가 있어.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생명의 특성을 부여해. 그걸 우리는 물활론이라고 하죠. 역시 피아제시 얘기했습니다. 전조적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자, 그럼 이 시기는 어떤 시기? 유아기로서 에릭슨은 자율성 대 수치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시기의 놀이의 유형은요. 유아기에 나타나는 유형은 평행 놀이입니다. 같은 공간에 같이 있지만 서로 영향을 절대 주고받지 않죠. 유아기 때의 놀이의 유형이에요.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은 땡땡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작성한 가정통신문이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정통신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녀의 가장 큰 행복은 부모님의 건강입니다. 검진 대상자에게 발송된 검진 확인서를 확인하시어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진, 암 검진을 포함한 검진을 가까운 검진기관에 예약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지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암의 종류에 따른 검진 대상, 검진 주기, 검사 항목이에요. 이거 무조건 아셔야 돼요. 특 A급이에요. 특히 요즘과 같이 변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변경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암의 종류별 검진 주기, 연령 기준, 검사 항목과 검사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처음에 위암부터 시작합니다. 검진 주기 몇 년? 2년. 대상은요? 40세 이상의 남녀. 검사 항목, 위내시경, 조직검사, 위장 조형검사예요. 자, 위내시경 검사 희망자 또는 위장 조형검사에서 위암이 의심되는 자를 위내시경 하는데 사실 얘보다는 얘를 하죠. 왜? 내시경 검사를 기본 검진 방법으로 시행하거든요. 그런데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면 얘 못하잖아. 그럼 뭘 하라고요? 얘 하라고요. 위장 조형 검사. 자, 조직 검사는 위내시경 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실시합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조직이 의심스러워. 그럼 뭐 해봐야 돼요? 조직 검사 해야 되죠. 그럼 또 날짜 잡고 다시 위내시경 해가지고 조직 검사 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바로바로 하면 좋겠어요? 자, 간암 6개월마다 합니다.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간 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를 합니다. 얘 둘은 반드시 동시에 실시해요. 간 초음파,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입니다. 자, 대장암 1년마다 하고요. 5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분변 자멸 검사부터 들어가는 거죠. 대변 속에 혹시 혈액이 있어? 대장 내시경 검사, 분변 자멸 검사 결과에서 자멸 반응이 있음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대장 이중 조형 검사 결과 대장 용종이나 대장암이 의심되는 자 내시경 검사할 겁니다. 자, 조직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 도중 의사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를 합니다. 유방암 2년마다 하고요. 4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유방 촬영을 합니다. 자궁경부암 2년마다 하고요. 20세 이상의 여성이에요. 자,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파파니콜로 염색법으로 실시한다. 팝스메어라고 얘기하는 거. 자, 폐암입니다. 검진 주기 2년마다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하겠다. 무조건 기억해요. 고위험군요. 삼식감염.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 곱하기 흡연 기간. 예를 해서 2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그리고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사람. 해당 연도 전 2년 내 일반 건강검진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함께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 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 이들을 대상으로 저설량 흉부 CT 검사 그리고 상담합니다. 저설량 흉부 CT 검사를 받은 수검자를 대상으로 수검 종료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CT 검사하면서 상담 같이 해주는 거 폐암입니다. 54에서 74세 이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새로 추가가 됐어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이 표에서 우리가 기억, 니은 채워 넣어야 돼요. 간암,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6개월마다 간 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를 동시에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폐암,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2년마다 CT 검사 상담하라고 했어요. 나이가 빠졌죠. 나이는요. 54세 이상, 74세 이하. 자, 문제 3번. 다음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사가 작성한 교육자료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알코올 관련 장애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코올 관련 장애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알코올 의존으로 인한 영양결핍, 티아민의 심한 결핍으로 인해서 나타난다.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들이 바로 답을 쓰셨어야 해요.
주된 증상은 시시경 마비, 복시, 운동 실조, 졸림, 의식의 혼탁이고 발병 시기가 분명치 않고 선망으로 시작되면서 점차 악화되어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환자는 조용해지면서 소진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제때에 이 부족한 영양 티아민 넣어주게 되면 급속히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치료될 수가 있어요. 우린 얘를 베르니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니은. 원인은 티아민과 니아신의 부족으로 대뇌 말초 신경의 퇴행성 변화입니다. 퇴행성 변화다라고 하면 심각해지는 거죠. 여기와 여기에 퇴행성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단기 기억장애가 있고 단기 기억장애, 기억이 나질 않아요. 기억이 나질 않으니 불안해졌어. 이 불안에 대한 방어 기전으로 작화증이 나타납니다. 의식적으로? 아니요. 무의식적으로요.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그 기억이 없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작화증이 나타나요. 증상은 보통 6에서 8주 정도 나타나고 기억은 완전 회복 어렵고 퇴행성 변화라고 얘기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영구적인 지적, 정서적 신미감의 결여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사지의 말초신경염, 특히 하지의 다발성 신경염이 현저해서 발과 다리의 동통이 심해 저리고 만지면 아프다.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발 앞부분을 들 수 없어 수족이 되기 쉽고 발가락을 땅에 닿지 않게 하려고 발 뒤꿈치로 걷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증후군을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은 난소와 자궁내막 주기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리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얘 파트가 어디예요? 얘 파트 여성 간호학이에요. 여성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는 난소. 여성을 설명하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자궁내막 주기. 그리고 이들의 상관관계. 무조건 A급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난소의 주기야. 월경 주기가 있잖아. 난소 주기, 월경 주기, 자궁내막 주기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에 따라서 난소가 어떻게 돼? 그리고 호르몬은? 이런 얘기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을 이해해 가면서 특징을 잡아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호르몬에 의한 생식 주기 조절입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FSH 그리고 LH가 분비되게 되죠. 처음에 FSH, 여포 성숙 자극 호르몬이에요. FSH, 여포 성숙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촉진시킵니다. 여포를 성숙시키게 되면 뭐가 나와요? 에스트로겐이 나와요. 얘가 성숙됨에 따라 에스트로겐이 나와.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이상 너는 나오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여포를 성숙시켜주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FSH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LH의 분비를 촉진시켜야겠어. LH가 뭔데요? 황체 형성 호르몬이거든요.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극에 달하게 되면 이제 황체를 만들어내려고 준비를 하는구나. 황체. 이 여포에서 난자를 품고 있다가 성숙됨에 따라 난자가 뽕 하고 나와요. 그것을 우리는 배란이라고 하죠. 그럼 이 남아있는 이 여포,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황체라고 해요.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극에 달했고 그렇게 되면 LH 분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LH가 분비되게 되면서 황체를 형성하려고 하는구나. 황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걸 보니 배란돼야겠네. 배란됩니다. 황체가 형성됐어요. 황체가 형성되면 이때는 프로게스테론이 주되게 활약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FSH, 에스트로겐, LH, 프로게스테론이에요. 근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하기까지는 유지를 하려면 이 기전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지막에 나왔던 이 프로게스테론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할 여유가 있죠. LH,
FSH 분비가 억제됩니다. 자, 그러다가 황체가 퇴화하게 되면 프로게스테론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 이제 기능이 다 끝났구나. 다시 주기가 돌아가야겠어. 라고 하면서 다시 FSH가 분비되기 시작해요. FSH, 에스트로겐, LH, 프로게스테론. 이 기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기본입니다. 자, 월경기부터 증식기, 분비기, 월경전기로 우리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월경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월경기, 월경주기 첫 5일을 얘기한다. 기능층이 분해되고 탈락된 조직들이 혈액과 함께 배출된다. 이것을 우리는 월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 잡으셔야 되죠. 뭐? 기저층은 탈락되지 않아. 기능층이 분해돼. 기능층이 떨어져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주기가 갈수록 기능층이 성장하게 되겠죠. 증식기, 월경 5일에서 14일까지를 얘기합니다. 14일을 배란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월경이 끝나고 배란기까지 기능층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기능층이 증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어요. 자, 자궁내막의 성장은 난소와 난포에 의해서 생성된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자, FSH가 나와서 여포, 난포 같은 얘기예요. 여포, 난포를 성숙시키면서 에스트로겐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때의 특징은 체온이 낮아진다는 거. 자, 분비기로 갑니다. 이제 배란이 됐단 말이에요. 배란이 됐으면 황체가 형성됐다는 거죠. 자, 황체가 형성돼서 월경 3일 전까지를 분비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배란 후 난소에서 여포로부터 황체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여포에서 난자가 나갔어. 그래서 뭐가 생겼어? 황체가 생겼어. 황체가 형성되는 시기로 난소 내의 황체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어 프로게스테론과 글리코겐의 양이 풍부해지고 자궁내막에 수정란이 착상되기 쉽도록 한다. 자, 황체가 나타났어. 프로게스테론이 주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때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같이 수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주된 역할을 하는 게 프로게스테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은 에스트로겐, 그 후는 프로게스테론. 자, 에스트로겐이 자궁내막을 증식시켰어요. 이제 자궁내막에서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글리코겐. 영양분이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럼 착상돼서 이 수정란이 자라기가 좋은 환경이 되겠죠. 자궁내막의 두께에 비해 소동맥이 빠르게 성장해서 선과 혈관이 꼬불꼬불해진다. 자, 요런 데가 있어. 자궁내막이 두꺼워졌어. 선과 혈관이 이렇게 있는 것과 이렇게 있는 것과 어디가 표면적이 훨씬 넓어요? 여기가 표면적이 훨씬 더 넓어요. 그럼 선과 혈관의 표면적이 넓어졌다는 것은 여기에 많은 산소, 많은 영양분 가져다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많은 영양분과 많은 산소가 있으면 여기에 수정란이 착상해서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LH와 FSH의 분비는 억제된다. 만약에 수정란이 착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전이 다시 돌아간다? 이 탈락되는데?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억제됩니다. 자, 월경전기, 월경전 마지막 3일을 얘기해요. 수정되지 않으면 황체는 퇴화되기 시작하죠. 황체가 퇴화되기 시작하면 황체로부터 나왔던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수치 감소하게 됩니다. 자, 황체 퇴행으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고 자, 이로 인해서 증식된 자궁내막이 탈락되게 됩니다.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월경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배란기를 쭉 보세요. 배란기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자, 배란기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난포를 성숙시킬 거예요. 난포를 성숙하는데 우리 무슨 호르몬? FSH 호르몬.
FSH 호르몬이 주된 역할을 하면서 난포를 성숙시키며 에스트로겐의 농도를 높일 겁니다. 자,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궁 내막이 증식된다고요. 지금 봤더니 두꺼워지고 있어요. 이때를 우리는 난포기, 에스트로겐 호르몬기, 증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배란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LH가 나올 겁니다. LH가 나와서 배란을 시키고 이 난포를 황체로 만들 거예요. 황체가 형성되면 에스트로겐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때부터 눈에 띄게 올라가는 것이 프로게스테론이죠. 이때 역할은 프로게스테론이 주된 역할을 하겠다. 황체기예요. 자, 이 시기를 봤더니 증식된 자궁 내막 비호해졌죠. 그러면서 혈관이 많아졌고요. 선이 많아졌고요. 굉장히 꾸불꾸불해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게스테론, 글리코겐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황체가 퇴화되다 보니 여기서 나왔던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감소했어요. 얘 수치가 감소하니까 이제 이 기능층이 떨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월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반드시 정리해요. 반드시 정리해요. 난소, 주기, 호르몬의 변화, 자궁 내막의 변화 다 맞물려 가죠. 각각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변화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갈게요. 난포기야. 난포에서 무슨 호르몬 나와? 에스트로겐 호르몬 나와. 황체기로 갔어. 배란 이후잖아요. 그럼 황체가 형성됐으니 여기서부터 프로게스테론이 주된 역할을 할 거야.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막을 증식시킨다고 했어. 황체기는요? 여기서 이제 프로게스테론과 글리코겐이 분비되기 시작할 거거든. 분비기예요. 그러면서 황체기가 후기로 넘어가면서 월경이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초기에는 황체가 퇴축되게 되고 난소에서 이제 FSH에 의해서 난포가 성장하게 됩니다. 난포가 성장하게 되면서 에스트로겐 극에 달하게 되면 배란되게 되겠죠. 배란되게 되면 황체가 형성됐을 거예요. 활발한 황체작용. 그리고 나서 퇴축되게 되겠죠. 자, 이때는 에스트로겐이 감소될 거예요.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혈액이나 소변에 점차적으로 증가되다가 배란 시기에 이 에스트로겐의 양이 어떻게 되냐고요. 에스트로겐이 극에 달해야 LH가 나온다고 했어요. LH가 나와야 배란이 된다고 했거든요. 이 배란의 시기에서 얘는 최고농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2차적인 증가라고 얘기했어요. 왜 2차적인 증가예요? 최고 찍었다가 황체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차적인 증가라고 얘기해요. 황체가 퇴화되게 되면 당연히 감소하겠고요. 프로게스테론, 이때 상관없죠.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배란, 황체가 형성되면서 상당히 많아집니다. 역시 퇴축되면 감소할 거고요. 자궁 내막, 재정리하고 비후시키기 시작해서 더 성장시키고 수분을 분비하고 배란이 되면요. 프로게스테론이 주된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선이 확대되고 글리코겐을 분비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분비가 축적되고 부종이 일어나고 퇴축되게 되면 월경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외울 게 끝도 없어요. 이해해서 아, 얘가 이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고 이런 결과가 또 이걸 가지고 왔고 이렇게 공부하면 이해도 잘 되고 외우기도 쉽고 나중에 한꺼번에 내가 도출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A급 작곡합니다.